네,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한울입니다. 2025년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바로 직전 주말에 있었고 시험 보신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험에 대해서 다른 부분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노동법 분야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출제가 됐다. 흔히 말하는 불이타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지금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전에 듣기로는 작업중지권,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작업중지권이라는 내용과 노2에서는 노조법 관련된 내용 중에 좀 개별법으로 교원노조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출제가 돼서 노동관계법령에 흔히 말하는 모법들 위주로 공부를 하신 특히 1년차 분들께서는 굉장히 애를 먹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내용을 자체적으로 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그 문제가 나온 게 저는 분명히 우리 시장에 함의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떠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저는 앞으로 노무사가 어떤 업무에 종사를 하게 될지에 대한 사회적인 니즈를 반영하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사도 결국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저처럼 개업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노무사는 내가 잘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엇을 찾느냐를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유를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 사장님이 분식집이라고 칠게요. 근데 이 집이 김밥이 진짜 맛있고 나머지는 그냥 평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김밥 맛집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근데 이 가게 주인은 그냥 내가 평소에 국수를 말던 사람이라 국수를 팔고 싶은 거예요. 그 집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사라는 직업은 고용노동부의 전문 자격사이고, 이런 법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는지가 결국 그게 고객의 요구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완벽히 일치하진 않겠지만요. 사회적으로 이제 노무사한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역할 같은 것들 중에서 단순히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리, 연차 관리 같은 이런 기본적인 HR로서의 분야뿐만 아니라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구체적인 자문을 요하는 거죠. 똑같은 노무 자문을 하더라도 제가 실제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물류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법 파견의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을 진단을 해주고 고도의 인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컨설팅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고, 당연히 단가도 올라갈 테고요. 특히 파견법은 결국에 원하청 관계라는 측면에 있을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최근 뜨고 있는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노무사들이 단순히 그냥 기존에 흔히 말하는 인사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넘어서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쪽이 앞으로 시장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살아남을 거다라는 거를 반증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앞으로 노무사들이 이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솔직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수험에서는 잡법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사실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점. 저도 이제 완전 최근 기수라고 하긴 좀 애매한 사람이 됐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오신 노무사님들께 꼭 드리는 말씀은, 이게 수습하면서 기본적인 노무사 업무 사건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짜 하나의 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뭐로 삼을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게 결국 지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수험 전략에서도 분명히 변화가 좀 생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업중지권 같은 내용은 솔직히 현직이면 진짜 쉽게 쓸 수도 있었습니다. 작업중지권은 그냥 명확하거든요. 법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고 재해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재해가 발생할 만한 위험이 있다라고 할 때 사업주도 작업을 중지해야 되고,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중지하고 그거를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거 산업법 하는 너무 기초적인 조문이라서 꼭 노무사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안전 내지는 현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연하게 외우고 있는 되게 기초 조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노무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서술하기 위해 공란을 쓰지 않고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조문이라도 갖고 와서 비벼가지고 어떤 내용입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이라도 써야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인 점수는 받을 수 있잖아요. 대단한 점수는 받지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노란봉투법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노조법에서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사실
사실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시험이야말로 평소에 뉴스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에 따라서 아마 합격률이 생각보다 유의미하게 갈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무사 시험도 결국 사람이 내고 아예 동떨어진 이상한 뭐 30년 전 법리를 갖다 쓸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급 판례라고 보는 것들도 내가 좀 차별화된 답안을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면은 결국 평소에 보던 내용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 뭐가 있고 그런 경우에 뭐가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라도 써면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아무것도 쓰지 못한 사람과는 분명히 점수적인 차이가 벌어질 거고, 그게 제 생각에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합격의 당락을 갈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시사적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됩니다. 뭐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이제 수험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리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별도로 좀 다뤄보기로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노무사들이 가야 될 길이 시장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기사들도 많이 올라왔지만 노무사 인기 좋아지고 특히 기업에서의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적어도 뭐 이번 정권 내에서만큼은 노무사의 수요, 정확히 말하면 노동법 전문가의 수요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미 확정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지만 뭐 노무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법 전문가다,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죠. 특히 이쪽 분야가 단순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킥으로 삼을 만한 실무적인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 보니까 뭐 저도 요즘 내가 안전기사라도 지금 공부를 해서 빨리 좀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석사를 하면서 참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망설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대비를 해서 살아남는 노무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무사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결과가 당연히 좋으면 더 좋을 것이고요. 근데 결과는 저 스스로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게, 아는 문제는 다 잘 쓰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영상을 봐주시는 그리고 최근에 수험을 보신 노무사 수험생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되게 종교쟁이처럼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